안녕하세요. 슬기롭게 육아하고 싶은 마음 아잉입니다. 지난번 훈육 워밍업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만큼 최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가장 먼저 누가 훈육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훈육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엄마? 아니면 조금 더 엄한 아빠? 예전부터 엄부자모란 말이 있었죠.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그래서 이전에는 꽤 분명히 이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빠가 훈육을 담당하고 엄마는 조금 더 사랑을 주는 그런 역할로 구분이 되었었죠. 그래서 예전에 상담할 때 보면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훈육을 담당해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훈육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너 이따 아빠 오면 혼날 줄 알아. 아빠랑 얘기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경계가 좀 많이 모호해졌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엄마가 훈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사실 그 훈육 상황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훈육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두 분이 같이 아이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훈육에 적합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훈육을 아무래도 더 맡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그렇기보다는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이 즉시 훈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간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훈육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할지, 이런 것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가장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게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돌보시는 분이 부부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시터분이 계시거나 하면, 정말 의견을 일치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을수록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훈육이란 게 아이한테는 옳고 그른 행동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아니면은 사람에 따라 그 훈육 방법이나 태도가 다르다면 아이한테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부부끼리는 좀 훈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셔서 그런 방법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언제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와 언제부터, 몇 살부터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언제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떤 훈육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즉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훈육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다만 아이가 매우 피곤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기다려 주었다가는 바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언제부터 몇 살부터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디에서는 일찍부터 훈육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36개월 이전에는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에 훈육을 하면 애착을 망친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어, 훈육을 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일단 좀 아이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까지를 훈육으로 본다면 어릴 때부터도 훈육을 해야겠죠. 기어다니다가도 위험한 행동은 엄마가 안 된다고 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훈육은 언제부터도 가능한데 본격적으로 정말 아이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훈육은 12개월에서 15개월부터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뇌에서 자기 조절력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그 시기에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걸음마기잖아요, 그 시기가. 그래서 아이가 걸음을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그 자기 조절력을 이제 획득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는 이제 뭔가를 내가 조절해 나간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에서 15개월쯤 본격적으로 훈육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에서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훈육은 문제 상황이 발생한 그 즉시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에게 훈육할 만한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 장소에서 바로 훈육을 하는 것이 좋겠죠. 뭐 가벼운 얘기라면 사람들이 많고 뭐 좀 시끄럽고 이런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아이가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을 해 있거나 좀 강하게 제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소란스럽고 사람 많고 이런 곳에서는 좀 전달이 되기가 어렵겠죠. 또 아이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 행동을 제지당하는 그 경험에 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그 즉시 훈육을 하면 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전달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조용한 곳으로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훈육해야 하느냐, 이 부분 정말 많이 고민되시죠? 어떤 걸 훈육해야 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아이를 지금 훈육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고민되실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부분을 훈육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한 행동. 아이가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바로 제지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훈육을 해야겠죠. 세 번째로는 지속될 경우에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것질을 하는 경우, 뭐 너무 많은 군것질을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죠. 뭐 또 TV를 보는 경우 아이가 하루 종일 TV를 보도록 방치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도 훈육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원칙을 보면 굉장히 훈육할 거리가 적고 좀 막연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 훈육을 해야 될 거 아닐 거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시거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아이에게 훈육할 거리를 정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훈육할 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이가 지키기 힘듭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죠. 규칙이 하나일 땐 좀 지키기가 쉬워도 여러 개면 정말 따르기가 어렵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제지당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떼를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기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럼 정말 괜히 엄마랑 힘겨루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8번을 져줘야 아이가 한두 번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최대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우에 엄마가 확고하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좀 그 얘기는 기분 좋게 선뜻 엄마 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정하지 마시고 정말 핵심적인 것들 몇 개로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 드시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이 연령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아까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는 훈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아이들 3, 4살짜리 아이들이 식당에서 20분, 30분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그래서 영상도 보여주시고 뭐 이제 하시겠지만 어쨌든 되게 아이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해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피해가 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 물론 알려주긴 해야겠지만 아이가 가능한 시간대,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의 실수로 인한 것들 아니면 호기심으로 인한 것들은 훈육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쌀을 보려고 하다 쌀통을 쏟았다든지 뭐 내가 우유를 따라 보려고 하다가 우유를 쏟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아이의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 아이는 궁금해서 그냥 봤을 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치우는 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제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미리 치워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당연히 쌀통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흘리게 되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보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게 아이의 본성이고 그 호기심은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엄마가 뭐 쌀통을 높은 데 올려놓던지 뭐 우유를 같이 따라보자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아이한테 호기심을 억제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강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위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훈육을 해야 하는데 훈육을 해야 할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개수가 많진 않은지 그리고 아이의 호기심을 억누르는 행동은 아닌지 또 주변 환경을 바뀌어줘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건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원밍어 표현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감정은 충분히 존중을 해주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훈육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과 행동은 분리해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다뤄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요? 사실 이 부분이 훈육에 있어서 핵심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의 행동을 뭐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벌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섭게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이러면 미워할 거라고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는 아이의 행동을 더 바꾸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자꾸 그런 방법을 쓰게 되죠. 예.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고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훈육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훈육을 잘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ACT 방법이에요. 첫 번째 A는 Acknowledgement의 앞글자, 알아차리기 단계입니다. 아이가 지금 그 상태를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일단 감정만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엄마가 지금 행동과 감정을 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동생 물건을 뺏었을 때 아, 너가 지금 이 장난감 하고 싶어서 뺏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이도 스스로 자기 상태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엄마가 내 마음 알고 있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얘기를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할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이가 일단 감정이 상하고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이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겠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훈육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내 얘기를 잘 듣도록 하려면 내가 너 마음 잘 알고 있어. 그럴 수 있지.
동생 거 너무 갖고 싶었나 보다. 동생 거 지금 놀고 있는 거 빨리 놀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뺏었어. 이렇게 알아준다면 아이는 뭔가 비난받는 느낌도 아닌 것 같고, 엄마가 좀 내 마음도 들어주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에 훨씬 더 귀를 잘 들이겠죠. 그 다음 단계가 T. 그 다음 단계가 C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여기에서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그 상황을 예를 들면, 동생 거 뺏으면 동생이 화나. 동생도 지금 놀고 싶대. 차례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사이좋게 놀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상황이 돼서 안 돼, 뺏지 마. 왜 동생 걸 뺏고 그래? 이렇게 나가게 되죠. 하지만 먼저 알아차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본론 핵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 T는 타겟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대안 행동을 알려주는 거죠. 아까 그 상황을 예로 계속 들면 대신에 너가 지금 다른 걸 놀 수 있어. 아니면 동생한테 이거랑 바꿔서 놀래 하고 물어볼 수 있어. 아니면 동생한테 나 지금 놀고 싶어서 기다리니까 다 놀고 나 줘 하고 조금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대안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은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금방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내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튕겨서 나가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ACT 순서로 훈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예외 상황이 있어요. 예외 상황은 위험할 때. 위험할 때는 아이를 지금 알아차려주고 공감해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는 일단 바로 안 돼 하고 제지를 해야겠죠. 정말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게 먼저가 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ACT 방법이 훈육에 있어서 기본 툴인데 좀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 일단은 아이가 바로 멈추지 못한다면 몸으로 막고 뭔가를 치워주고 이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동생 걸 뺏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뭐 하고 싶었어. 그래도 그건 안 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뭐 뺏고 있는다 하면 몸으로 아이를 동생에게서부터 떼어내고 좀 이렇게 안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위험한데 가고 있는데 아이가 당장 넘어질 것 같은데 엄마가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몸으로 이렇게 못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 단계 있죠. 알아차리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책에 우당탕탕 작은 원시인이 나타났어요. 그 책에 보면 하비카프 박사는 아이들의 그런 원시인이기 때문에 원시어로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라고 해서 유아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너가 지금 동생 걸 뺏고 싶어서 동생 걸 놀고 싶어서 뺏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 4세 이전의 아이들은 조금 더 아이답게 짧고 그래 장난감 하고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유아어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말하는 훈육도 이 ACT 단계의 맥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주는 그 순서인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그런 유아어를 써서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되시고, 제가 나중에 유아어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도 이제 많이 제시가 돼 있고 한데, 기본적인 거는 이 ACT 순서이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많이 어렵지 않게 훈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훈육을 할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아이들 뭐 훈육 안 하고 있으면 뭐 정말 뭐 그 책에서처럼 원시인과 다름없는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억제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이런 능력들이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성인인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도 소리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자기를 조절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혼자 하기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그런 방법 말고 조금 더 아이가 스스로 정말 내면화돼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훈육 내용으로 그렇게 훈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의 목적이 꼭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아이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게 훈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또 뭐 그게 올바른 아이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아이가 충분히 자기 표현도 하면서 자기 조절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막연하고 좀 모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모호한 속에서도 약간의 개념이라도 희미하게라도 생겼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노력해 보시다 보면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어, 계속 해보시다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상 더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